네, 안녕하세요. 자전거는 타지만 이 스포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쉽게 바퀴살이라고 불리는 이 스포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퀴살이라고 불리는 이 스포크는 허브와, 이게 허브죠. 여기 중심에 달려 있는 거. 이 허브와 림을 연결하고 잡아당겨서 림이 좌우로 또 상하로 꿀렁이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재와 두께, 모양에 따라서 이 당겨지는 힘이 다릅니다. 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개당 100에서 120kg 포스의 인장력으로 잡아당깁니다. 얘네들 하나가 100kg 정도를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휠을 정면으로 놨을 때 이쪽에 있는 스포크들은 이 림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스포크들은 이 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양쪽에서 힘을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림이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밸런스가 잘 맞은 상태라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자전거 바퀴가 대칭이 아니죠. 요즘에 디스크로 많이 넘어가서 한쪽에는 디스크 로터가 달려있고 한쪽에는 디스크 로터가 없죠. 또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스프라켓이 있고 또 디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죠. 없는 경우도 있고요. 스프라켓이 있는 드라이브 사이드 쪽은 이 스포크가 짧습니다. 딱 이렇게 보셨을 때 이쪽은 안 보이고 이쪽은 살짝 보이죠. 오른쪽 스프라켓이 없는 쪽이 스포크가 더 길어요. 그러면 당겨지는 힘도 짧은 쪽이 더 세겠죠. 네, 양쪽이 장력이 다릅니다. 림브레이크인데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똑같겠죠. 대칭이니까. 바퀴를 뒤집어 끼는 경우들도 있죠. 네. 림브레이크의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스포크 길이도 같고 장력도 같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양쪽이 달라요. 그리고 스프라켓이 있는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스포크 하나가 부러지면은 그냥 무시하시고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자전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스포크가 하나가 끊어지면은 그냥 무시하시고 타시다가 정비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스포크 한쪽을 끊어 놨습니다. 끊어 놓고 케이블 타이로 대충 묶어 봤어요. 이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당겨지는 힘이 없으니까 이 부분의 반대편 쪽으로 힘이 더 많이 가겠죠. 당겨지는 힘이 있고 이쪽은 당겨지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럼 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요 간격을 보세요. 부러진 쪽으로 갔을 때 림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릴스나 쇼츠를 보면 자전거 핵이라고 이렇게 끊어진 스포크를 케이블 타이로 연결을 해놓고선 따봉을 날리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네, 택도 없습니다. 좀 전에 개당 100에서 120kg 정도의 인장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는 그냥 덜렁거리지 않게 해주는 정도지 인장력을 대체할 정도로 힘을 줄 수는 없어요. 결정적으로 케이블 타이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 중간이 끊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특정 스포크를 오버토크 해가지고서 한번 조여 볼게요.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되는지.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당겨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인장력이 세지면은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리는 방향도 이렇게 돌리는 게 장력이 세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이걸로 같은 질문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리플이 뭉개졌어요. 힘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이 리플이 뭉개져 가지고선 지금 헛돌아요. 이런 경우에는 리플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포크가 끊어지는 부분이 두 부분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시작되는 부분, 이 시작되는 부분에 머리가 꼽혀 있는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얘네들은 나사산이 있어요. 나사산이 뽑히면서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리플이 나갔다 그러면은 이 리플만 교체를 하면 되겠죠. 스포크가 뭐 중간이 이쪽이 끊어지면 무조건 갈아야 되고요. 이쪽이 뽑혔다 그러면은 리플을 돌려가지고선 나사산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새 리플을 꽂고선 교정을 하면 되겠죠. 좀 전에 강하게 조였던 애들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스포크의 인장력이 강하니까 오른쪽으로 붙었죠. 얘를 잘라 볼게요. 이런 거 재밌죠? 뭔가 부시는 거. 자르면은 이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끊자마자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재밌죠?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 휠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일단 밸런스는 무너졌죠. 얘가 부러졌으니까 오른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애들이 힘을 대신 받는 거겠죠. 얘랑 얘랑. 얘네들 두 개가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나머지 애들이 힘을 견디다가 못해서 같이 부러지게 돼요. 그러면 연달아서 스포크들이 부러지게 됩니다. 특히 전기자전거에서 허브 모터 있죠. 허브 모터 뭔지 아시죠? 이 허브 안쪽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허브 모터랑 미드 모터랑 아주 쉽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드릴이 비비 쪽에 있는 거예요. 비비 쪽에 들어가 있어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크랭크랑 연결이 돼서 크랭크에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전달이 되는 거죠. 허브 모터는 얘를 붙잡고 드릴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모터가 회전을 하면은 스포크까지 힘이 전달이 되고 림까지 전달이 되고 림에서 타이어까지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구동이 되는 거죠. 허브 모터가 아주 강하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확 회전을 하면서 스포크에도 그 힘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스포크들이 가늘어야 될까요? 굵어야 될까요? 스포크들이 굵어야 되겠죠. 스포크들이 굵어야지 순간적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힘을 제대로 받아서 림까지 연결이 되고 구동이 되겠죠. 근데 이 스포크들이 가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이 스포크들이 다 풀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모터가 회전을 확 하는데 스포크들이 딸려서 확 가면서 따다당 하고 부러지겠죠. 그런 거 있었어요. 모터를 센 걸로 바꿨는데 스포크는 가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스포크들이 연달아서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모터가 두동강 난 것도 봤어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겠죠. 모터 힘이 셀수록 이 스포크도 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측정값이 있는 것 같아요. 모터의 힘에 따라서 스포크를 얼마나 두꺼운 걸로 써야 된다.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밸런스가 좋은 휠이라 그러면은 오른편이면은 오른쪽에 있는 스포크들의 장력이 전체적으로 같은 게 좋겠죠.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아주 비슷한 게 좋겠죠. 왼쪽은 왼쪽 애들끼리 힘이 같은 게 좋고요. 그런 거를 밸런스가 잘 맞는 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가끔 새 자전거인데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느슨한 경우가 있어요. 스포크가 전체적으로 풀리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우리 진흙에서 자전거 타는 거 있죠. 아니면은 모래사장에서 자전거 탈 때처럼 뭔가 옆으로 막 밀려가는 느낌이 나요.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나고 그러면 대부분 공기를 많이 집어넣죠. 공기를 넣어도 그 증상이 똑같아요. 스포크가 느슨하니까 림이 좌우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스포크가 풀린 경우에는 주행을 했을 때 팅팅팅 규칙적으로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풀린 애를 찾아서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겠죠. 예전에 직접 림을 교체하시려고 자가 정비를 하다가 팔자로 된 휠을 들고 오신 손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했냐고선 제가 물어보니까 이 스포크의 장력이 15라 그러면은 이제 공구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죠. 15라 그러면은 이거 15, 이거 15, 이거 15 스포크 하나당 15씩 그러니까 최대치죠. 조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림이 난리가 났겠죠. 휠 빌딩을 하거나 전체적인 장력을 조정하려면은 아주 조금씩 리프를 돌려가지고 얘네들의 장력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휠값이 싸니까 빌딩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휠이 꿀렁거리면은 스포크 장력으로 무조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간에 리플들 간격들이 넓은 휠들이 있어요. 그 사이 쪽이 데미지를 먹어서 휜 거는 양쪽에 가까이 있는 애들을 조여도 잘 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데미지를 먹었으니까. 또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알루미늄 휠이죠.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림 접합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림 접합 부분에서 꿀렁거리는 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 예전에는 흔했어요. 그러니까 바퀴를 딱 돌려서 얘들이 꿀렁꿀렁거린다 그러면 이 접합 부위인 데서 꿀렁거리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없거나 덜한 것 같아요. 살짝 꿀렁거린다 그러면은 뭐 직접 정비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전문 샵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